요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자살을 앞둔 또는 자살 쇼를 하는 사람과 전화를 했겠죠. 이게 누굴까? 밤의 성남의 실질적인 통치 체제라는 것을 이 거대한 저수, 지하 저수지 동굴로 들어가는 진입구가 지금 자폭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원희룡 후보님이 이번 사건 대장동 게이트 그 몸통과 키맨과 행동대장, 깃털, 꼬리 이런 것에 대한 그림 그리고 삼각구도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예정으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종이나 칠판 돼 있나요? 네. 잘 됐습니다. 칠판 주십시오. 네.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네. 앞으로 네. 점을 5개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점. 네. 점은 빨간 점으로 그릴 텐데 네. 네. 이게 네. 이재명의 의혹의 점입니다. 네. 점. 자, 점. 유동규가 네. 아까 그래서 왜 키맨이냐? 예. 유동규의 우선 첫 번째 점.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 예, 도개공 줄여서 그렇게 말하죠. 도시개발공사. 예. 본부장입니다. 네. 여기가 화천대유라는 예. 예. 지금 4천억 예. 플러스 4천억 위에는 배당금, 아래는 분양. 수익. 그것도 수익 계약으로 분양받아 가지고요. 네. 한데 여기에 수익 몰아주기. 수익 몰아주기. 네, 수익 몰아주기. 이게 첫 번째 의혹의 점입니다. 4천억 합하면 8천억이네요. 예, 예. 어떤 영화에 나오는 금액하고 똑같군요. 예. 왜 그 이재명 지사는 거꾸로 얘기를 하죠. 네. 민간에게 다 갈 걸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온 거다. 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아. 만약에 원래 민간에게 다 맡겼으면 예. 기부 체납으로 역시 예. 마찬가지의 부담을 성남의 도로 비용이라든지 네. 공원 비용이라든지 네. 어린이 놀이터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들어가고 수익을 몰아줬는데요. 네. 이 몰아주는 과정이 유동규 본부장이 네. 그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익을 몰아주기로 그 50대 50 분배 약정까지 다 지우고 네. 화천대유로 다 몰아준 그 증거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고요. 예.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점 수익 몰아주기. 네. 수익 몰아주기를 했고요. 첫 번째 점입니다. 두 번째 점은 네. 유동규가 과연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 예. 근데 사실 유동규는 네. 브레인은 아닙니다. 요 브레인에는 네. 누가 있냐면요. 브레인점. 네. 정진상이라는 아, 우동규 좌진상 할 때 정진상. 예. 아. 여기는 예.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 출신입니다.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을 했던 사람이군요. 예. 그다음 시장 들어가면서는 시장의 정책관. 정책보좌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책, 그다음 개인 일처리하는 집사, 법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뒤처리까지 다 하는 지금 대선 캠프에 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캠프 부실장입니다. 부실장. 예. 그리고 이게 화천대유의 아파트도 지금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등장했고요. 저기 대선 캠프의 부실장이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집사. 집사. 실장이라고. 실장은 차라리 대외 관계 때문에 밖을 돌아다닐 수 있지만 예. 부실장은 항상 예. 후보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 예. 얼굴 없는 뒤처리 해결사. 뒤처리 해결사. 그리고 우리 조직들을 다 관리하는 실세. 더티잡 하는 사람. 예. 집사, 집사. 해결사, 해결사. 해결사 하니까 좀 무서워요. 조직 관리. 조직 관리.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게 고재환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예. 여기 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합친 성남의 뜰이라는 네. 페이퍼 컴퍼니가 있어요. 예. 성남의 뜰 대표. 현재 대표. 중간에 대표였고 지금은 대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성문이 대표였다가 이성문 전의 대표입니다. 이성문 전에 근데 대표. 이재명과 고재환 변호사는 예.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라고 알려져 있고
아, 그래요? 여기는 성남의 금속노련, 민노총 여기에 변호 담당이고 이재명과 함께 성남시장 전부터 이 성남시에 자 여기와 연결된 민노총, 남총련, 동부연합 이야.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되고요. 예. 여기가 여기 화천대유의 남욱 변호사, 예. 정영학 회계사 예. 이런 부동산 개발의 선수들. 음. 여기는 부동산 개발 선수입니다. 네. 선수. 여기를 연결시켜준 역할을 하고 남욱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 연결하고요. 네. 고지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김만배라는 네.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게 권순일 이재명 무죄 판결 네. 자 이렇게 되죠. 자 큰 그림이 벌써 나와버리는데요.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점은? 수익을 왜 몰아줬냐 이게 지금 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가지고 검찰에다가 제보를 하니까 검찰에서 할 수 없이 유동규를 지금 체포해서 네. 휴대폰을 던전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근데 측근이냐 아니냐 요게 예. 두 번째 의혹의 점인데요. 예. 여기서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측근 아니다. 측근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냥 산하 기관의 중간 간부였을 뿐이다. 네,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2010년 네. 당시에 예. 유동규는 뭐였냐면 여기는 한양대 성악과를 나와가지고 네. 음악 학원을 하고 있었고 예. 오늘 보니까 그 건축 설계 사무소에 운전 기사를 했대요. 거기다 분당의 정자동에 예. 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비슷한 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정자동의 한솔 사단지 아파트. 한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재명이 2010년에 성남시장 출마하니까 거기에 캠프에 들어가서 예. 선거운동을 하고 인수위의 도시건축분과 간사를 맡습니다. 그리고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걸 시장이 됐으니까 접수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관리본부장. 근데 본부장을 하면서 동시에 사장 직무대행을 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하는 거고요. 아, 좀 이따가. 예. 야. 그 시설관리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 자격 요건에 한 어떻게 대여섯 가지.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남시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네.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측근 아닌데 임명할까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 2013년에 네.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2013년에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원래 네. 있었던 조직이 아니에요. 예. 이재명 시장이 만든 조직입니다. 네. 왜냐? 그 전에는 땅을 수용해서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네.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있었어요. 아. 경기도, 네. 제주도 예. 이런 도지사만 할 수 있었지, 아니면 서울특별시장만 할 수 있었지. 네. 성남시장은 네. 경기도 밑에 기초단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2010년 무렵에 2010년 12년 요 무렵에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성남시에도 주어졌어요. 하하. 그러니까 예.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기존에 LH랑 민간업자들이랑 붙어있던 것을 취소시켜 버리고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제는 야 그러면 공공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처음에 몇 가지 쇼를 하다가 네. 나중에 이 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화천대유를 만든 건데요. 예. 이 꾼들은 예. 이재명 전에는 LH랑 같이 이걸 하려고 개발하려고 했었다. 했다. 그래서 네. 꾼들을 몰아내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네. 거기에 그 꾼들을 그대로 끌어다니고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 조건이라든지 채점표라든지 수익 네. 배분 네. 이걸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그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민간 기업한테 이 과도한 수익을 몰아주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를 바꾸기까지 하면서 네. 아무런 건설의 전문성도 없는 사람인데 네.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예. 대신 LH 대신에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네. 옛날에 LH랑 하려고 거기에 온갖 그 작업을 하던 선수들을 그대로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돈만 4천억 이걸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이 사람은 지금 미국 가 있고 네. 정영학 회계사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검찰에서 녹취록 갖고 자수를 녹취록, 했고요. 예, 19건 예. 제출한 사람.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유동규로 갔는데 네. 그 다음 가야 되는 게 이제 측근 여부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규가 예. 2010년에 도시 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가는 거. 네. 그다음 모든 약정과 기획과 집행을 유동규가 다 진행하는 것. 네. 이게 문제고요. 예. 그다음 2013년에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본부장으로 설립 당시에 바로 본부장으로 가고 네. 2014년 이제 재선 선거를 하게 됐잖아요. 네. 유동규가 직원들을 일단 사표를 냅니다. 네. 석 달 동안 예.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그다음 재선되니까 다시 본부장으로 들어오면서 사장 대행을 그때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다 밀어붙인 겁니다. 예.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냥 건축회계사 저 운전기사 정도 하고 성악 음악학원 하던 사람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혜경 씨랑 부인이 같은 교회 집사래요. 아 그래요. 예. 와. 그래서 어떻게 소개됐는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끈끈한 게 되고 유동규는 이재명과 개인적으로 나눈 그 대화를 네.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고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네. 자기는 국정원 들어가겠다. 네. 그다음 오늘 보니까 국방장관은 누가 하는 게 좋겠다. 네. 까지도 주변에 했던 것들이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었군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대신 유동규는 약간 장비 스타일, 행동대장, 그리고 떡대도 간장하고. 네. 그다음 여기에 머리는 자 정진상이라든지 고지한 변호사라든지 여기 붙은 사후에 붙은 남욱이라든지 정영하라든지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쓰고 고재환 변호사는 지금 이제 화천대유가 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성남의 뜰 대표 성남의 뜰 대표 그리고 모든 법조를 연결시킨 시발점이 된 네, 사람이었죠. 이재명 지사하고는 소울메이트.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측근 여부가 두 번째 점이고요. 네. 여기에 또 등장해야 되는 게 2012년 네. 김혜경 씨와 네. 이재선 회계사 사이에 예. 녹취 파일이 지금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음. 김혜경 씨는 누군지 아시죠? 네. 부인. 부인. 네. 네. 이재선 회계사는 누군지 아시죠? 해경궁 김 씨 바로 이제 그분이죠. 예, 예. 이재선 이재선. 네. 이재명 지사의 형입니다. 네.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가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아니니까. 분. 네. 그분이 2012년 녹취가 지금 유튜브에 떠 있는데요. 네. 그 나중에 자료 파일 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김혜경 씨가 이재선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막 만나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네, 예. 8분 몇 초 지난 그 시점에 예.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 되더니 온갖 그 날파리 이상한 그 양아치 같은 애들 주변에 들끓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대장동 개발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유동규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한양대 음대 나와가지고 뭐 리모델링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놈들만 이재명 옆에 있는데 그거 다 차단시켜야 된다고 이재선 씨가 얘기하는 게 나와요. 어떤 시청자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정신 가졌던 분은 이재선 씨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재선 씨는 회계사예요. 네. 당시에 대장동 개발 비리라든지 네. 이걸 가지고 유동규,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그 시장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권에 어떻게 이게 개입이 되고 뒤에 민노총, 남청년, 동부연합, 국제 마피아 파라는 성남의 조폭 조직 나중에 은수미한테 차량을 네. 빌려줬다. 이런 부분하고 한 통속이 돌아가면서 이게 밤에 성남의 실제적인 통치 체제라는 것을 이재선 씨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막음 내지는 차단 내지는 제거 작전에 이 그림자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잠깐만요. 지금 원희룡 후보님이 아주 중요한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쓰여 있는 것들이 성남의 밤 통치 체제랍니다. 네. 네. 성남의 밤 통치 체제. 그래서 그게 이재선 씨랑 형님이랑 김사랑 씨 역시 네. 정신병원에 감금당한.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 그러니까 10년 전, 뭐 8년 전 이때부터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님 되시는 지금 고인이 되신 이재선 그분이 회계사였기 때문에 이런 내막이 그분의 눈에는 그때부터 보였던 겁니다. 2012년에 이미 대장동, 유동규 이거를 계속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 재명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네. 나중에 큰일 난다. 네. 하필은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냐. 예. 그게 바로 형님, 친형이 예.
하는 그 내용이 녹취록으로 지금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에 등등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네. 형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죠. 하니까 네. 그때는 이재명 시장은 아니 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재선 씨가 자꾸 이권에 개입하려 그래서 자기가 차단시키고 정신병으로 넣었다. 네. 거꾸로인 거죠. 거꾸로. 네. 그때 2012년에 녹취록에 유동규랑 대장동 개발 2억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네. 라고 이재선 씨가 얘기하는 그 육성이 지금 그대로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점이고요. 네. 다음 그 이재명 세 번째 점인데 트위터에다가 네. 성남시는 네. 그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보도블록 가는 100만 원 예산도 시장 결제 없이는 못 씁니다. 네. 라고 본인이 네. 트위터에다가 자랑하고 써놨어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성남시청 당시에 그 증언을 종합하면 네. 이재명 또는 정진상의 논의와 검토와 그 오케이 없이는 네. 하다못해 거기 들어가는 뭐 사무용품 하나 들어가는 것도 성남시정에 들어갈 수가 없고 네. 라는 그런 증언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네. 이재명이 모든 이권과 업무 관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본인이 말이 틀린 거죠. 나는 모른다. 음. 근데 자, 이 수익 몰아주기. 네. 그다음 여기에서 화천대유로 가는 과정에서 온갖 편법을 쓰면서 이 역할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과연 몰랐냐? 네. 난 이게 의혹의 핵심 점이죠. 네. 자, 그래서 의혹의 점을 세 개를 했는데요. 네. 자, 화천대유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냐? 예. 한번 써봐 주실래요? 화천대유. 예, 비자금. 예. 화천대유 써 있는데. 아 여기다가. 예. 화천대유인데 예. 천화동이. 화천대유 제일 밑에요. 예. 제일 밑에 써주세요. 제가 쓸게요. 예. 비자금. 비자금. 비자금이 출납 센터. 출납이라는 게 뭐냐면 비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센터가 화천대유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님이 지금 이 칠판에 써 있는 이 등장 인물들이 이른바 성남의 밤의 통치 체제였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화천대유 여기에 이 배당금 4천억, 그다음에 분양 수익 4천억, 약 8천억의 돈이 여기에 이제 이미 가 있는 돈, 앞으로 갈 돈 다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비자금 출납센터. 네. 네, 누구의 비자금입니까? 이걸 누구를 그러니까 우선 누구의냐 그 이전에 네. 어디다 썼을까요? 어디다? 우선은 예.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서로 분배, 약탈품. 아. 그리고 은행 강도하면은 범인들끼리 나누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나눈 게 뭐 남욱도 가져가고 정영학도 가져가고 뭐 지금 유동규는 700억을 내놔라고 했니 말았니 하고 또 여기에 입막음 내지는 기여된 사람들을 나중에 뭐 박영수 딸도 하고 박영수 아들도 어디 취직하고 그다음 뭐 곽상도 의원 아들도 뭐 50억 가져가고 뭐 쭉 권순일 월급 1,500만 원씩 받고 쭉 여기서 배분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배분 잔치가 부동산 개발 선수들 예. 이거는 오케이. 예.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여기입니다. 재판 거래 게이트로 연결된 김만배가 대표로 있는 사설 로펌. 누구 전용이냐? 명전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사설 로펌. 사설 로펌. 화천대유가 네. 사설 로펌 역할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에서 2010년 출마하기 전부터 네. 음주운전, 검사 사칭 네. 이렇게 해서 이미 전과가 네. 많았고 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민노총, 남총련, 동부연합, 국제마피아파, 네. 조폭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서 돈도 많이 벌고 막 구르고 밤에 성남의 밤의 세계의 일원이었어요. 네. 근데 막상 성남시장이 되고도 사건들이 많고 네. 워낙 재판들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측근들과 여기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성남시장직을 지켜야 이 네. 이권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 법조에 대한 포섭에 들어갑니다. 네. 포섭에 시발점은 고재한 변호사가 있는데요. 네. 중간에 진짜 선수 중에 선수를 만나게 돼요. 음. 바로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국장인데요. 네. 이분은 20년 동안
법조 기자인데 법조 기사를 쓴 것보다는 대법관 또는 검찰총장 또는 네. 그게 될 만한 싹수가 있는 사람들을 네. 끈끈하게 밤에 관리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렀더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박영수, 권순일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형님이라고 다 형님. 표현했네. 형님 동생. 예. 여기 SK대학교 동양철학과 84학번인데요. 예.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 관리하는 그래서 법조의 브로커 네. 중에 최거물인데 네. 기사를 잘 안 쓰던 사람이 2014년에 예. 이재명 지사 단독 인터뷰를 크게 냅니다. 그 법조 팀장이 왜 성남시장을 인터뷰를 하죠? 무슨 법률 문제로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네. 그때도 좀 의아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대장동 냄새를 맡고 네. 자, 이 돈방석이 있으니까 네. 돈 나오는 구멍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사설 로펌 설립 자금 네. 내지는 운영비로 썼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원 후보님, 네. 이 재판 거래라는 말은 대장동 게이트보다 훨씬 더 폭발성이 큰 말인데요. 이게 본질이에요. 네. 자, 이 재판 거래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순일 이 대법관의 자, 그 그래서 선동에 따라서 네 번째 점 네. 권순일입니다. 근데 이 재판 거래는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 아닙니까? 의혹. 재판 거래 의혹이죠. 예.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8번을 찾아갔습니다. 아, 그건 왜 만났대요? 이발하러 갔대요? 대법원에 이발하러 갔다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권순일이 왜 5대5로 갈려 있는 재판에서 네. 이재명 무죄 쪽으로 우겨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쪽으로 편을 들게 했는가?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그러니까 대법관 된 지가 가장 오래된 최고 선임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 걸로 끝났으면 소신이었다. 예. 오케이. 예. 취직해가지고 예. 월급 1,500만 원 받고요. 네. 지금 50억 클럽에 과연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있냐 아니냐라는 게 지금 또 그다음 포인트예요. 그런데 원 후보님 일반적으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급 1,50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콧방귀 껴요. 가령 그러니까 이 초임 변호사의 봉급도 그만큼 된다. 근데 대법관을 했다는 사람이 1,500만 원이 말이 되느냐?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예. 한 역할이 뭐냐. 한 역할이 뭐냐? 예. 권순일은 자기는 아무 역할 안 했다. 예. 근데 1,500만 원 받고 그러면 뭔가 이미 한 거에 대한 보상이죠. 아, 그리고 사후 보상. 예. 그러면 이제 사후 수뢰죄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재판 거래가 되는 거. 요게 네 번째 점이고요. 예. 점 지금 네 번째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점. 이재명 지사가 예. 재판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 호화 변호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비용. 예. 예. 근데 예. 재산이 늘었어요. 다 무료별로 받은 거 아닙니까? 무료벌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예. 재판 비용. 근데 예. 보면 예. 돈이 좀 나올 큰 돈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큰 돈은. 예예. 네. 비자금 출납센터 아. 랑 재판 거래에서는 네. 권순일에 대한 이것도 있지만 재판 비용 이것도 네. 이렇게 가니까 이건 한 몸으로 연결돼 있는 거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네. 게이트입니다. 네. 또 하나는 권순일을 비롯한 이재명의 재판에 대한 이걸 전부 빠져나가는 네. 재판 게이트입니다. 예. 두 개가 있는데 네. 자, 이 여기는 유동규가 핵심이고 여기는 김만배가 핵심이고요. 예. 쭉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거를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자, 이 대장동에 대한 이 8천억의 이권을 이 사람들에게 몰아주고 이거를 서로 관리하면서 쓰고 하는 거에는 모든 인허가 권한이 누구한테 있죠? 있었죠. 성남시장. 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도시개발공사. 것조차도 이재명 지사가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모든 계약 조건과 여기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권도 모두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도시개발공사는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관여와 네. 파악 없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재명은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는 완전히 허수아비 무능한 그런 시장이었거나. 시장이었거나 예. 아니면은
자 이거를 관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둘 중에 설계자였거나 근데 본인은 설계했다. 아. 그리고 유동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사람이다. 인정하다가 요즘 와서 말을 다 바꿨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자, 이 돈이 쓰여진 법조의 모든 관계자들이 누구 사건과 관련이 있다? 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슬람 종교가 있죠. 네.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디를 향해서 하죠? 그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하죠. 예. 예. 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그 나침반들이 네. 어디를 향해요? 메카를 저 북극을 향하죠. 네.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재명 지사는 메카와 북극은 없고 네. 왜 다 한쪽 방향으로 절하는지 왜 한쪽 방향으로 나침반이 서 있는지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포인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정황은 한 곳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절의 방향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네. 그러면 네. 이게 결국은 자기는 손을 빼고 이제 제3자를 이용한 지능적인 이제 비자금 확보를 한 거냐? 네. 아니면 정말 무능하고 철저히 속은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네. 자 무능이어도 청와대는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비자금이어도 청와대는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예. 안양. 구치소 가야죠. 네. 대신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는 큰 그림이 이렇고 저는 제주도 지사를 해본 입장에서 훤히 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만 갖고도. 네. 그래서 이 점이 이전부터 지금 수사를 되고 있는데 네. 점 5개를 다 찍어야 예. 아니 요 하나만 찍어도 되는데 요게 찍히면 구치소로 가야 되는 게 온 국민이 지금의 이재명 지지자까지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냐? 네. 경찰은 이 화천대유에 부당한 수익 몰아주기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수사를 안 했어요. 네. 검찰이 갑자기 왜 수사를 하느냐? 음. 요 정영학이라는 회계사가 네. 서류는 자기가 다 작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덤태기 쓰게 생겼거든. 네. 자기는 그 실행조의 실무자일 뿐인데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무기징역 사느니 징역 1년만 살자 이래가지고 녹취록을 갖고 검찰에 자수를 했어요. 근데 자수하기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다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뭐 뺨을 맞았다느니 네. 또는 얼음통으로 머리를 때렸는데 그걸 그렇죠. 맞았다느니 예.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 모멸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예. 아무튼 이게 이제는 아무리 가려도 이젠 가릴 수 없는 상황이 왔구나라고 그러면 내가 차라리 나부터 살자. 일단. 나라도 살자. 예. 그리고 내가 좀 가볍게 내가 받을 만큼만 받자. 다 네. 뒤집어 쓰지 말고. 뒤집어 쓰지 말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자기는 피람에 불과하고 이 몸통이 이재명이다, 유동규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네. 자수를 한 것 같은데 네. 검찰이 그러면 유동규라고 찍어줬으니까 핸드폰부터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핸드폰이 새 핸드폰을 던지고 헌 핸드폰 이런 증거물이 남아 있는 핸드폰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검사들이 그걸 알고서도 안 가져왔다면서요 지금? 그것도 유동규 얘기지 예. 확인된 게 아니에요. 확인된 게 아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가서 네.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 압수수색을 하면은 면담하고 압수수색합니까? 글쎄 요새 검찰이 뭐 예? 이렇게 2시간이나 만났다면서요? 그래서 요새 검찰은 뭐 압수수색 수사관들은 문 밖에 있어 하고 예. 검사 혼자 들어가 갖고 2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을까요? 글쎄 이거 뭐 무슨 하늘나라 검찰이 와서 하는 모양이죠. 감출 거 있으면 감춰. 뭐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눈사태처럼 이 정영학부터 뚫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 네. 일단 이게 전체가 눈사태가 일어나서 이재명의 이 가면과 이 의혹의 점들이 다 드러남으로써 국민들 앞에 이 앙상한 철골 구조를 다 보여줄 것인가. 근데 검찰은 이게 알고도 사실은 수사를 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와의 시간 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시간 과연 싸움이다. 예. 대선 지금 전에 예. 예. 이게 다 밝혀질 거냐. 아니면 안 밝혀진 채로 대통령이 되거나
할 거냐? 성남의 밤에 검은 철골과 같았던 이 통치 체제 이것이 드러나느냐의 여부는 이제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큰 삼각형을 예. 이재명과 이 측근 그룹, 예. 그다음 유동규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공사와 예. 화천대유의 이 예. 비자금, 예. 여기는 돈을 만드는 데고요. 네. 돈을 쓰는 것은 재판과 그다음 정치 활동을 위해서 돈을 쓸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거. 여기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입마금으로 다 돈 넣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리를 다 끊고 이제 처리가 돼 있는 이런 구조고 여기에서 핵심 의혹의 점이 수익을 왜 몰아줬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측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지시와 승인 없이 이게 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났던 권순일 재판. 그 밖에도 있었던 수많은 재판에 대한 재판 비용. 요 5가지의 점을 찍으면 이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국민의힘. 네, 저기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대장동 게이트의 일타 강사 원희룡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지금 한 20분, 30분 동안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제 환하게 뭔가 좀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유동규 어제 저녁 9시에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 키맨 열쇠 남자, 열쇠를 가졌다는 뜻이지요. 뭘 여느냐? 자물통을 엽니다. 자물통을. 이 자물통은 어디에 잠겨 있었느냐? 대장동 게이트라는 판도라 상자를 잠궈놨던 자물통인데 그 열쇠맨이 자물통을 드디어 열기 시작해서 정영학으로 시작된 그 열쇠가 유동규로 갔고 이제 유동규가 키맨이었으니 키맨 다음에는 설계자, 몸통, 윗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 2번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들보다 월등하게 그런 이제 통찰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유혹을 제주지사 동안에 수없이 받으셨답니다. 뭐 당신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현금으로 100억을 줄 수 있으니 그냥 이런 인허가 걸리면은 왼쪽 눈만 잠깐 감고 있어라. 이런 이제 유혹이었죠. 그런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는데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을 확실한 증거와 함께 밝혀야 되는 일은 검찰, 공수처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특검이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일타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지금 확실한 증거와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의혹, 어떤 부분은 정황 증거, 어떤 부분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확실한 얘기로 굳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이 발바닥에 땀을 좀 내야 될 일인데 검찰이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절대 스스로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예. 우리 이 경선 캠프 내에 네. 이 대장동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아 참 그러셨다면서요? 예, 2010년부터 쭉 알고 있는 성남시 의원님들, 네. 그다음 성남시에 이 관계된 것들을 조각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 네. 그냥 우리가 요 조각을 맞추면 큰 예.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앞으로 검찰한테 그냥 맡겨놓고 우리가 쳐다보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는 우리대로 맞춰가면서 이거를 대조시키고 국민의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런 뻔한 그림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천억이 이게 여기 화천대유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십시오. 전부 이재명 재판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이 유동규랑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만 돼 있는데 이거를 뭐 모범적인 사업이었다고요? 이걸 전국에다 적용한다고요? 이런 식의 모델을 지금 전국에 적용하겠다는 게 이재명의 초기의 주장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그 이해를 다른 차원에서 돕기 위해서 제가 원희룡 일타 강사님께 원희룡 후보님께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남의 밤 통치 체제에서 나쁜 사람 1위, 2위, 3위 누가 제일 나쁘고 두 번째 나쁜 사람, 세 번째 나쁜 사람 이재명 경기지사 2분만 빼고 1, 2, 3위를 찍으면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사실은 본질은 네. 이 무죄 재판을 때린
1등이 일로 가야 된다. 예. 그 돈이 오고 가는 게 숱하게 있는 개발 사업이에요. 네. 이게 결국은 이재명의 무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법부의 이 농락과 이 지금 대선 후보로까지 나갈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저게 진실로 이제 증거와 함께 밝혀지게 되면은 네.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 대법원 네. 이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그렇습니다. 흔들어버리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김만배와 권순일의 이 재판 거래 이것만 밝혀내도 요거는 이 전부 여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원희룡 후보님도 이 첫 번째 나쁜 남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목을 해 주셨는데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지목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네. 지금 드러나진 않았는데 네. 여기 유동규 위에 있었던 저는 이 핵심 측근 그룹들이라고 봅니다. 좌진상이라는 말을 듣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워낙 변호사 베일에 시절에 깔려져 있는데요. 같은 사무장을 했다는. 네, 변호사 지금도 사무장. 이재명 캠프의 부실장을 하고 있는. 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주식을 불려준 장본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정진상 이재명 대선 캠프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여기 연결하고 뭐 그 형님과 관계 다 있는 데에서 아무튼 그 가족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네. 여기서 가장 나는 소름이 끼치는 부분은 예. 사실은 이재선 이 사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 이재선 김사람. 네. 네. 그러니까 자기랑 의견이 안 맞거나 자기한테 자기가 가는 길에 네. 걸림돌이 방해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네.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거리고 제거하거나 거기에 타격을 입히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이 잔혹한 공격성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많이 들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지금 나쁜 사람 1번, 2번, 3번을 가려낸다고 했을 때 유동규나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이런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전부 일단은 게임의 말들에 예, 불과합니다. 말들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님인 이재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그다음에 이제 고인이 됐는데 그런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무슨 일이든 했던 익명으로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예, 예. 이 사람들. 그래서 네. 대법관, 측근, 네. 가족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말들이에요, 말들. 네. 자,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 원희룡 이 대장동 게이트 특별 강사, 일타 강사 이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 2만 명 넘게 실시간 접속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원희룡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단편만 보면은 헷갈리고 예. 막 거꾸로 공격을 하거든요. 민주당 쪽.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 나쁜 짓을 했죠. 네. 그 아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거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에 심부름을 한 거에 입막음용 보험을 일부 타간 사람인 거예요. 네. 거기 왜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보다 큰 지금 덩치들 있죠. 큰 덩치들이 훨씬 많다. 우리는 작은 말들에 눈이 가려서는 안 된다. 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름이 31살 곽병채 씨인데 그 사람이 기자한테 그랬죠. 그 설계자가 움직이는 대로 나는 왔다 갔다 하는 말에 불과하다. 그 설계자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의 직원이었었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31살 이 청년은 딸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화천대유에서 뭘 보고 온 걸까요? 그 사람이 눈으로 봤던 그 설계자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을 장기의 졸에 비유했을까요? 뭘 보고 온 걸까요? 뭘 봤습니까? 그 사람은? 이 그림의 일부를 본 걸까요? 일부를 봤죠. 예. 그리고 이 부분, 이 모든 말들을 움직이는 예. 이 선을 본 거죠. 여기는 이재명 지사의 재산도 불려줬던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그 청년이 6년을 있었기 때문에 볼 것은 웬만큼 봤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어요. 눈치를 채는 거죠. 눈치를 채는 여기는 거다. 변호사 사무장 네. 그리고 재산 관리인 네. 재테크 재산 불려주는 역할 네. 그리고 남청년 민노총 다 연결하는데 역할 지금도 핵심 측근. 원 후보님 이 단계에서 궁금한 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 국민적 걱정거리, 관심거리가 돼 있으면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적폐니 뭐 부동산 투기니 뭐 다 때려잡겠다고 하다가 네, 여기에는 아무런 말을 안 하죠. 예, 선택적 침묵. 정의, 선택적 침묵. 자기 편은 네, 이 안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잔혹한 그리고 깜짝 충격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자, 원희룡 후보님이 오늘 칠판에다가 이제 5가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전 국민적 의혹의 그 핵심 부분 5가지 점을 짚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명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5개나 있거든요. 네, 이 중에 하나만 밝혀내면 네. 그걸로 정권 교체는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기쁜 소식은 네. 우리가 몰랐는데 버저비터가 터져 있었던 거예요. 하 농구 이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에 종료 벨이 울리는데 날아간 공이 공중에 떠 있어서 그게 역전골이 되고 역전골 3점포가 터져가지고 극장골이 나왔어요. 극장골. 그게 뭡니까? 지금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예.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네네네. 마이크를 들고 할게요.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자. 네. 늘 중심 인물은 누구죠? 현재는 일단 유동규입니다. 예, 자, 유동규. 유동규. 네. 구속 수감되어 있는 유동규. 네. 카메라 잘 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게 쓸게요. 예, 조금만. 그리고 빨간색보다는 검정색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카메라에 잘 보입니다. 자, 칠판이 작긴 한데, 네. 자, 유동규라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제 국감에 네. 무슨 말이 나왔냐면, 네. 그때 핸드폰 던질 때 예.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죠. 폰을 던졌잖아요. 네. 이때 이거 쓰기가 좀 그런데 예. 자살약. 먹고 누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네. 이재명 누구한테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예. 들었다 이랬어요. 하하하하. 자, 마이크 놓으시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거. 일단 네. 네. 이게 자, 뭐 이 경위는 뭐 나중에 설명하고요. 예.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한테 들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유동규가 네. 그 오피스텔에 가서 누워 있었고 네. 언론에 난 거는 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맞아요. 첫 번째 그래가지고 그때 뭐 침대 축구 아니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보도가 났거든요. 네. 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체포 과정이 석연찮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뭐 네. 거야 언론 네. 자살약. 이 얘기는 누구 입에서 지금 처음 나왔죠? 이재명 후보한테서 나왔네요. 어제 국감에서 와. 이재명의 입에서 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살약은 왜 먹었을까요? 그 전에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 질문 자기 해주시고. 뒷배인데. 그거는 둘째고요. 그건 둘째고. 네. 자,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검사.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본인. 그렇죠. 예. 자, 아는 사람 예. 1. 본인. 네. 2. 누가 할까요? 뭐 이혼했다니까 부인은 이제 알 수 있는 부인은 위치가 알 아니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요. 네. 알 수밖에 없는 사람 본인은 알겠죠. 네. 그다음 근데 유동규하고 가장 그 전화 통화가 그 순간까지도 됐던 누군가 있는 사람. 우동규 좌진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화를 건 사람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겠죠. 네. 자, 2번. 그러니까 그때 통화한 사람. 통화한 사람. 근데 요거는 네. 뭐 통화했지만 이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세모. 아. 본인은 모를 수가 없죠. 네. 모르는 사람이. 네. 네. 자, 또 누가 할까요?
자살약을 판 사람. 아니 한 사람은 모르죠. 네, 그래서 모르고 체포해 간 사람 알겠죠. 검찰. 체포, 검찰. 검찰은 예, 알겠죠. 검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 압수하고 체포해서 갔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당신 왜 이러냐? 음. 그러니까 나 지금 자살약 먹고 자살하려고 그런다. 네. 그래서 설득하느라 우리는 면담하고 하하 호호한 줄 알았거든요 그때. 네. 근데 자살약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검찰이 최초에 왜 검사가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따로 면담했다는 얘기 나 그래서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면담인 줄 알았더니 예. 가서 들어갔더니 나 지금 자살하는 중이다. 음. 이러니까 그냥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나 그래서 검찰의 그때 의혹이 일부는 풀렸어요. 나머지 의혹들은 그대로 있지만 네. 자, 이 세 사람 많이 알아요. 그죠? 네. 또 누가 할까요? 알 사람이 없어요. 답을 말씀드리면 알 수 네.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청와대가 아니 검찰이 청와대에 보고했으면 아니, 청와대는 알 수 있죠. 자, 1차적으로 알 사람. 1차적으로 알 사람. 이 세 사람. 그 현장. 자, 네. 이게 그 오피스텔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게 오피스텔. 아니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야, 우리 천하의 우리 김광일 선배께서도 예. 살고 있었다고 알고 계시네요.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겁니까 여기가? 모르세요? 말씀해 주시죠. 이게 왜 일로 가냐면 예. 이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정영학. 정영학. 네.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무슨 일이 있었죠? 녹취록 19건 제출. 그리고 어디를 줬죠? 검찰하고 지인. 검찰하고 네. 국민의힘에도 줬어요. 아 국민의힘. 이건 확실합니까? 국민의힘이 준 건? 이건 세모. 아. 저는 들은 얘기지 예. 저한테 보여주진 않으니까 또 제가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낙연 후보한테도 갔을 개연성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저 8만 대장경도 네. 그 전란에 대비해서 전국에 흩어놓잖아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비유가. 예, 정용학은 이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게 비단 주머니일 수도 있고 네.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줄 기적의 어떤 약일 수가 있는 카드예요. 생존 카드예요. 생명보험, 그렇죠. 생명 그렇죠. 생명카드 그보다 더 보험이 아니라 생명 안전판. 뭐. 그렇죠. 해독제죠. 해독제. 해독제. 아 해독제. 예. 예. 이거하고 비유를 하면 딱 맞아떨어지네요. 자기가 네. 만약에 어떤 그 이 맹독에 검찰에 지금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믿을 수 없는 검찰에 의해서 또 이걸 집권당이 자기를 완전히 무슨 폐륜하러 몰고 가고 이상한 일탈로 몰고 가더라도 해독을 시킬 수 있는 그때 정영학이 그랬어요. 해독.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죠. 그래서 그 해독제를 풀어라 이제. 여러 군데다가 8만 대장경을 예. 뭐 여기 해인사도 있고 뭐 강화도도 있고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쭉 깔아놓고 간 거예요. 네. 녹취록 보면 누가 나오죠? 이 사람 나오는 거죠. 근데 정영학은 이게 정재창이라는 네. 위례 이게 대장동 잠깐만요. 예. 잠깐만 말씀. 이 조선 여러 곳에 서너 곳에 보관을 하고 있던 건 8만 대장경은 아니고요. 조선왕조실록 녹취록. 사고 같은 걸 그러니까, 이제 여러 곳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네네. 정영학 대장경 네네네. 생명을 위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 혹시 불교분들 예, 네, 기분 네, 나빠하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영학 생명책 예, 예. 이 녹취록과 알겠습니다. 돈 사진 네, 이런 네. 거를 네. 열어놓고 네. 검찰에 자수를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위례 대장동보다 먼저 도시개발공사가 했던 위례 신도시 대박났다. 네, 네. 그거에서 남욱, 정재창, 정영학 이 3인이 네. 위례 신도에서 대박을 쳐서 돈을 나눠 가졌는데 네. 이제 정재창이 재미를 못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재창만 빠지고 대장동 가서 완전히 대박을 쳤기 때문에 네. 나한테 안 준 돈 줘라. 돈을 더 내놔라. 그랬더니 이제 정영학, 남욱, 그다음 뭐 김만배 이런 사람 사이에 누가 이 정재창한테 돈을 줘서 입을 막을 거냐? 자, 강사님. 제 시간이 흘러가고 네네. 있는데 자, 바로 여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자, 그렇죠. 네. 그러다가 네. 정영학이 이제 결국 이 집단이 분열되면서 네. 자, 정영학에서 이제 정재창. 정재창이 네. 결국 우라늄 골프 선수라는 사람. 이 사람. 핵분열을 때리니까 네. 정영학 원자가 다시 네.
때려가지고 때려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녹취록이 검찰에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의혹에 있어도 수사를 안 하던 검찰이 녹취록까지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동규를 압수하러 간 거예요. 압수수색을 갔구나 이제 이날. 이 사이에 며칠 간격이 있어요. 네. 유동규는 네. 다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검찰이 압수하러 올 걸 대비해서 오피스텔을 구한 거예요. 살고 있었던 거 위장입니다. 그렇군요. 폰 네.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던진 폰이 뭔지, 예. 그다음 요 외부랑 통화한 폰이 뭔지, 네. 폰이 던진 폰, 네. 던진 폰. 통화한 폰, 네. 통화폰. 또 다른 폰. 또 다른 폰. 검찰이 확보했다는 폰. 경찰이 자, 확보했다는 입장 폰. 바꿔서 유동규가 자 이런 쭉 사건이 있고 뒤에 이재명 지사의 대권 후보까지 있는데 검찰이 이제 며칠 뒤면 압수수색하고 자기를 체포하러 와요. 근데 폰, 집 이거 다 이게서 오피스텔 가서 누워 있었는데 자 자살약을 먹은 거를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 네.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직접 알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본인이고 그다음 통화한 사람은 알았을지 모르고 네. 검찰은 와서 면담하면서 자살을 이게 있으니까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그래서 검사. 그건 사후에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건너뛰어 가지고 아무도 언론도 몰랐고 아무도 자살약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어요. 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이상한 있었다. 행동을 했다. 네. 아. 근데 어저께 국정감사장에서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네.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왜 했을 것 같아요? 정신 이상자다. 벌이 손절하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우선 네. 자 유동규가 네. 이재명 지사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네. 자 빨간 걸로 할게요. 아, 어저께 예. 요 이재명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첫 번째 관광공사 경기관광사 사장하면서 뭐 네. 몇십억인가 무슨 사업 예산을 달라 그러지 380억 380억 영화 찍겠다고. 예산을 달라 영화 예산 달라 네. 그랬는데 돈을 안 줘서 예. 배신했다. 대신했다. 배신. 아. 그러니까 이제 측근 아니다. 예. 그리고 요새 이혼 문제 때문에 야, 이혼. 돈도 많이 필요하고 네. 아무튼 괴롭다. 대신 이혼. 고로 3. 요새 나랑 연락 전혀 없다. 연락 없다. 자, 의도는 뭘까요?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동규가 먹은 뇌물이나 유동규랑 이 정영학인이 여기서 얘기하는 돈들은 개인 일탈, 지네끼리 이혼 뭐 위자료 주고 아하. 이런 거지 네. 나랑 연결되는 돈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나랑 연락 끊은 지가 오래됐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아니, 자살약을 하게 된 이 거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락을 끊고 사는 관계라는 걸 강조하다가 자살약까지 나와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요걸 자살약 얘기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예. 요걸 강조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혼. 이혼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저 돈은 나랑 연결되는 돈이 아니다. 이 하천대유의 돈은 대장동의 돈은 나랑 연결되는 돈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살할 정도까지 복잡했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사생활과 일탈이 복잡했겠냐? 네. 라는 걸 강조하는 끝에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종배 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네. 그것도 예. 7분 끝난 다음에 예. 왜 물어놓고 답변 시간을 안 주냐 이렇게 막 거꾸로 통지면서 이러면 네. 나 국가 만해 이런 끝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버저비터예요 아니에요? 이야, 기가 막힌 거네요. 예. 버저비터만- 자기 답변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경기 왜- 끝났는데 네. 야 아직 타임 안 끝났잖아 하면서 3.슛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통화를 한 인물은 누굽니까? 모르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네. 자 이거는 이거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통화를 하는 사람은 아무튼 이 관계도에서 매우 밀접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통화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질러 가지 마시고요. 이제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네. 우리는 왜냐하면 네. 추측을 얘기하는 방송 아니잖아요. 아, 예. 우리는 팩트를 가져서 네. 팩트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식적인 추론을 가지고 네.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앞서가지 말자고요. 아, 예. 3점골이 나왔으니까 네. 이 골 분석을 잘해야 되죠. 예. 자 이재명 지사가 예. 자살약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했어요. 아. 자, 여기에서 이건 저희 팀은 그때 만세 불렀고요. 아. 제가 본 드라마에 예. 비밀의 숲이라고 있죠. 아,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조승우가 나오는데 아, 그렇죠. 저랑 가장 닮고 제가 좋아하는 조승우 배우인데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 황 무슨 검사인데요. 네. 부장 검사가 예. 그리고 또 위에 차장 검사, 예. 검사장 이쪽이 악인과 뭐 이런 게 막 섞여서 해요. 네. 근데 예. 결정적으로 예. 쫙 얘기하고 늘 자기 편을 수사를 지휘하고 도와주는 사람인데 네. 범인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오. 그 순간 그 황 검사는 시치미를 떼요. 스쳐가죠. 범인이 누구나. 아. 근데 거기서 내색을 하지 않는구나. 내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일망타진 엮어내려고. 야, 역시 천재적이십니다. 우선 일망타진도 해야 되고 네. 또 뭘 해야 돼요?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구나. 물증.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다쳐야죠. 내가 지금 알고 그럼 원 후보님 그 팀도 그 확실한 물증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로부터 역공을 당할 때의 대비책이 서 있지 않는 한 이제 거기는 그 얘기. 비밀의 숲 얘기만 더 하면요. 예. 거기에 그 부장검사나 이쪽은 뭐 가서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꼭 뭐 국제 마피아파 이런 건 아니지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집.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자, 들어서 제가 예. 예를 들어서 예. 부장검사랑 할 때 내가 이걸 눈치챈 것처럼 하면 아니. 자, 비명 행사하는 아니, 수가 있어요. 비유는 여기까지만 하고 사고사를 당할 수가 있어요. 예,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자, 도약하지 말고요. 유동규 지금 체포되기 직전이고 이제 한번 체포돼 들어가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그렇죠.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통화를 했다. 그러면 저 통화를 하는 사람은 유동규를 협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예, 유동규를 달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유동규가 검찰에 가서 무슨 얘기인가를 하면은 나한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이 통화를 해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면서요. 아, 통화를 2시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통화를 몇 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2시간 동안이 2시간 동안 그 검찰 수사관들이 도착한 다음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할 때까지 2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지. 통화를 몇 시간 했는지 몇 사람하고 했는지 통화를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던 본인 외에는 몰라요. 오늘 지금 원 후보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저희 시청자들께 밝힐 수 있는 새로운 키맨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그 사람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체포돼서 압수수색을 갑자기 당한 게 아니라 네. 며칠 전부터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 통화한 사람은 그 전날도 했고 그 전전날도 아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개연성이. 아니 그런 걸로 넘어가지 말자고. 지금 여기에 철저히 팩트만 자, 분석하겠습니다. 팩트는 이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알죠? 통화를 했다는 것은 네. 원 후보님이 이렇게 하신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제히 보도가 아니 되고 있습니다. 우선 통화를 했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통화를 네. 한 사람이 자살약을 알고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세모를 했잖아요. 아, 통화 내용을 몰라. 네. 네. 통화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뭐 그건 좀 이따 공개하겠지만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네네. 사실은 네. 이재명 후보는 이 자살약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지금 이제 답변을 해주셔야죠. 저는 근데 모릅니다. 예. 어제 그래서 네. 자, 이 질문은 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네. 휘슬이 울린 다음에 예. 울린 다음 예. 자기가 손들고 얘기했어요. 아, 이재명. 손들고. 예. 마지막 슛을 쏜 거군요. 근데 그게 자책골이었던 거지. 자책골. 버저비터 자책골이야. 자살골. 아니 자살이란 말 쓰지 말고. 자책골. 네. 국민의힘에서 슛을 넣은 게 아니라 네. 버저가 올렸는데 잠깐 하더니 자기 골대로 골을 넣은 거야. 3점 슛을 이재명 본인이. 그게 뭐냐? 이걸 설명하느라고. 야 유동규가 나왔는데 우리 국민의힘을 우습게 봤겠죠. 자, 그렇다면은 원 후보님 자, 진도를 나갑시다. 팀이 예. 팀이 네.
포렌식을 마쳤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살약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알았는지를 이미 파악이 끝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 전에 네. 자 이제 김은혜 선수가 등장합니다. 분당 지역구를 가지고 네네. 있는 국회의원. 어저께 MVP 예. 예 완벽한 플레이를 펼친 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누구는 뭐 김은혜 의원이 너무나 호통만 쳤지 알맹이는 없었다 아니, 이런 평가도 완벽한 있던데요. 플레이. 저희 아, 그래요? 저희 분석 네. 예, 완벽한. 그러니까 원래 7분짜리 질문도 완벽했고요. 네. 자 뭐라고 물어봤는지 알아요? 이재명 지사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질문을 어제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뭐 유동규랑 네.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뭐 저랑 관계된 사람들이 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네. 건너 들었습니다. 야, 건너.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워낙 예리하고 어떻게 한 게 네. 유동규 본인만이 알 내용을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네, 기가 막히네. 네. 끝까지 대답 안 했습니다. 이재명. 기억이 안 난다고도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예,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역시 난다. 그게 나와야지. 네, 네. 그게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네. 기억이 안 난다. 아, 예. 자, 여기까지가 어제 국감장에 있었던 팩트고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다음 여기에 오늘 아침 예. 이제 김남국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죠, 지금. 네. 와서 어제 김문혜 의원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그 앵커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알았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답니다. 요거를 언론 보도 난 적이 없거든요. 국정감사에서 본인 입으로 버저비터 골 쏘기 전에는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또 헛발질했군요. 헛발질이 아니라 쉴드 친다는 게 쉴드를 친다는 게 이재명 지사보다도 더 엉터리 말로 쉴드를 친 거예요. 차라리 잘 모르겠다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김남국 여기는 보니까 이재명 지사랑 소통도 안 하고 나와서 자기가 무슨 대변인인 것처럼 하는 것 같고요. 지사가 어제 건너 들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네.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원희룡 후보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번에 그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고리는 역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당시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 대리까지 했던 유동규가 어떤 사이였고 어떤 얘기를 끝까지 주고받았을까 이 점인데 어제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살약 얘기를 본인 스스로 질문 대답 시간이 지났는데 손을 들고 자발적으로 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원희룡 후보가 그동안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포렌식 분석 작업까지 다 끝내서 그 이 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 통화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통화를 한 인물이 누굴까요? 네. 아마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저 통화를 한 인물은 이제 유동규 씨를 마지막에 설득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통화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그 설득을 하려고 한 사람은 어쩌면 이재명 후보와 매우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저보고 추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단 합리적 의심과 추론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주시죠. 진도 나가겠어. 네. 여기서 일단 경위 설명이었거든요. 네. 그건 지울게요. 예. 자 제가 아니. 제가 지워야 됩니다. 강사님이 직접 지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뭘 남겨야 될지 그렇습니다. 모르시잖아요. 네. 자, 지금 새로 나온 얘기가 어제 국감장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유동규 씨가 자살약을 먹고 있었다. 글쎄요, 그 자살약이 어느 정도 약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자살약의 그 치명량에 아주 극소량만 먹었을 가능성, 아니면 검찰이 뭐 응급 조치를 했을 가능성 등등 있는데 아무튼 자살약 얘기가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상상은 하지 말자고요. 예.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원 후보님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자, 네. 아까 지운 것 중에 자 여기에 이재명이 있어요. 예, 이재명 지사. 자, 이렇게 구도를 가져갑니다. 네.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아까 상황에서 설명했듯이 자,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고 이제 검찰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요? 또는 누가 전화를 걸어올까요? 보스한테 전화를 걸어야죠. 저럴 때는. 직접 할까요? 글쎄요. 이제 한 다리를 건너든 직접 받으면 직접 한 다리를 건너면 건너서 이 유동규의 상황 제가 유동규라면 보스한테 전화할 것 같은데요. 전화하겠죠. 예. 그러면 누구랑 얘기해라 하겠죠. 예. 직접 얘기하면 위험하니까. 아니면 보스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 하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유동규가 자살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꼬리 자르기가 쉬워지겠죠.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일 수도 있죠. 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에 네. 이건 가능성입니다. 네. 자, 유서를 써놨어. 아, 유서. 그리고 자기가 자살해가지고 이게 뭐 완전히 페루나로 취급하면 그때 증거물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달라. 정영학이 했던 것처럼. 예, 역시 자기가 들어가 있더라도 아무튼 자기 누명을 벗겨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무엇?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죠. 네. 자, 이건 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까 우리 김광일 우리 선배께서 협박하거나 그랬는데 네. 우선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전화할 사람은 우선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과 실제 사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유동규에 관해서. 네.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지금. 유동규가 왜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고 이게 어떤 복선을 깔아놨고 진심이 심리적 상황. 이게 한번 시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폭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그러니까 가짜로 자살 소동을 벌이는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죽으려고 하는 건지 파악해야죠. 파악해야죠. 그다음 이게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거에 대해서 어떤 위험 상황이 있는 건지를 알아서 네. 그게 딜이 가능한 거라면 아, 딜. 그렇죠. 딜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설득해서 무마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저보고 이제 추측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이 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제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딜을 할 때 줄 수 있는 것과 이쪽이 저쪽으로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네. 자, 딜을 하려면 네.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걸 보장할 수 있나요? 아니 딜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예, 딜하거나 여기서 무슨 설득을 하면 네. 너 당신 지금 깜방에 들어가면 뇌물 네. 받은 것도 있고 대장동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네. 당신 부인도 지금 다 이혼 한이만 해가지고 당신 홀몸으로 이제 구치소 가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네.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네. 어떻게 해줄 텐데 네. 그거를 유동규 입장에서 어떻게 믿어요? 당신이 뭔데? 그렇네요. 네. 뭘 해야죠? 보장. 뭘로 보장을 해주죠? 서면? 아니 이게 저 사람의 말은 누구의 복심이다. 아 복심이다. 누구의 말과 같다. 예예예예예. 누구의 말을 대신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로 이 사람이 내 말은 이재명 시장 말이나 똑같아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1년 전에 멀어졌어요. 야 멀어졌어요. 멀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자신 있게 나를 배신했다. 그래 나를 이 자살약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생각나네. 네. 그 어제 저 속기록 보면요. 예. 1년 전에 네. 그 영화 찍을 돈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줬더니 예. 배신했다. 그 후로는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아 괴롭히려고. 괴롭히던 끝에 자살약 먹고 누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네. 이혼도 있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요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자살을 앞둔 또는 자살 쇼를 하는 사람과 전화를 했겠죠. 자 그 외에도 전화를 한 사람이 뭐 10사람, 20사람 왜냐하면 진짜 자살하려고 했으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원희룡 후보님의 말씀을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규와 이재명과 유동규 사이에서 그 전화 통화가 있었다면은 마지막 순간에 뭔가가 있었을 텐데 그 세 가지 만약 진심을 파악하는데
실력 있는 사람, 두 번째 딜이 가능한 사람, 세 번째 그 딜을 위해서 뭔가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죠. 요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따로따로가 아니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한꺼번에 해야죠. 그렇죠. 네. 요거를 할 수 있는 네, 사람. 네. 이게 누굴까? 한 사람밖에 안 떠오르는데. 아 모르죠.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예, 네. 저도 모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팩트. 이거 네. 아주 합리적인, 아주 보수적인 추론이에요. 네, 여기 이 정도 나왔으면 버저비터 자책골 아닙니까? 야 정말 기가 막혀. 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네. 어때요? 자 이게 그러면 버저비터 자책골인 거 네. 그거 아시겠어요? 지금 검찰과 경찰이 휴대폰이 하나씩 확보돼 있다면서요. 네. 거기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까? 모르죠. 이 통화를 한 폰을 잡은 건지 또 다른 폰을 가져간 건지. 경찰이 가지고 있는 폰은 물리적 수리가 다 끝났고 포렌식 작업도 다 끝났다고 경찰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오피스텔도 주거지가 아니고요. 네. 그 폰은 n분의 1 폰입니다. n분의 1 폰이다. 자, 자기가 워낙 지켜야 될 비밀도 많고, 네, 그다음 검찰이 압수수색을 올 건 하러 올 건 이미 예고돼 있고, 네, 거기에다가 자기는 실제 통화폰뿐만 아니라 증거용도 필요할 거고, 네, 나중에 검찰 잡혀간 다음에 나중에 누군가가 딜을 하려면 네, 증거로 갖고 있어야 될 폰도 있을 거고, 제가 유동이라면 폰이 한 10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경찰이 10개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네, 일단 자 여기 정도도 했고요. 여기다 제가 팩트에 관련한 것만 몇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더 갖고 있는 팩트인데요. 자, 이 통화를 했고, 자, 이 얘기를 했으면, 자, 들어 했으면,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자, 최혜수님, 요렇게만 했으면. 네. 요 얘기를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왜요? 아니 통화를 한 사람이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럼? 유동규가 보고하는 게 아니고 통화를 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로 통화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한 내용 중에 일부는 자기가 홀드하고 아니. 일부만 보고하고 아니. 그렇습니까? 자기 개인 비리를 막으려고 자기 개인 용무만 통화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 비리를 막으려고. 왜 이재명하고 연결이 되죠?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예. 그런 점. 근데 합리적인 추론은 자, 유동규가 지금 원 후보님 네. 잠깐 제가 여기서 네. 원 후보님의 그 말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지적을 예, 할 예. 수가 없는데 예, 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역공이 올까 봐 어떤 부분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도 물음표 표시를 하고 다른 부분은 합리적 추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보니까 몸조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그러십니까? 비밀의 숫보면요. 야권의 대선 아니, 후보이시기 비밀의 때문에 숫보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뭐 천배 만배 말에 무게가 있어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까 지금도 시청자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말씀을 다 하려다가 마지막에는 아니. 물음표, 말씀을 다 하려다가 마지막에는 물음표 지금 아니.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네. 결론을 내려드리고 갈 거예요. 여기서 예.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저희도 이 시간 스케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원 후보님이 혼자서 처음까지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말씀 다 하고 가십시오.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그런데 제 말씀도 좀 들어주십시오. 네네. 네, 예. 이 강의는 제가 진행하는 거지 물론이죠. 원 후보님이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네. 죄- 원 후보님은 저의 죄송합니다. 게스트. 네. 그래서 예. 자 처음부터 다시 돌아온다면.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에 대해서 세모 표시를 하셨거든요. 예. 통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 후보님이 뚜렷하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예. 저희 방송 오기 직전의 방송에서는 통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아니야, 말씀하셨다고 그걸 해요. 얘기를 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려고 아니 해요.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원 후보님이 기승전결해가지고 처음에 운을 띄우고 마지막에 한 방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그게 그런데 방송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예. 모르기 때문에 역삼각형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결론부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시고 자. 그다음 얘기를 좀 끌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거 깰게요. 네네네. 그래서 네. 자, 저는 아까 왜냐하면 네. 우리 김광일 방송에 예. 어떻게 보면 이 공신력과 예.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 방송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는 왜냐 아까는 라디오 인터뷰니까 예. 그냥 10분 내에 끝나는 방송이 네네네. 그랬고요. 이제 1시간짜리 그러는데 예. 자, 일단 건너뛰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누가 통화했는지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 하느냐? 예. 이거를 옆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와, 결정적이네요. 아니, 통화하는 걸 봤다. 네. 요 시간에. 네. 그리고 그 통화는 이 통화인 것 같다. 아. 예. 네. 요거 점선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네요. 예. 네, 네.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네. 누구인지는 알지만 네. 이거는 봤다라는 전해 들은 증거고 네. 그리고 그게 유동규랑 통화한 내용인지 우리 통화 내용까지는 몰라요. 하하. 고로 예. 예. 지금 시점 요 정도를 가지고 내가 누구다라고 네. 찝으면 네. 그게 역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비밀의 숲의 그 우리 황 검사는요. 아까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네.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 또는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니까 모른 네. 척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신상 이상이 생겨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신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오늘 그걸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중간을 그러니까 하시는 것 자꾸 같아요. 답을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네, 스무고개에서 네. 거기에서 답을 못 맞추면 아니,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빨리 어디를 나가셔야 될 분도 있으신데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걸, 요 네. 문제 자체가 답이다. 아, 그렇게 문제가 곧 답이다.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여기인데 이거랑 연결이 되느냐가 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통화를 했다는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통화를 한 것인지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화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아. 알 수가 없다라고 보면 아시는데 지금 조심하시는 아니 겁니까? 거기까지는 증거가 없다. 왜냐하면 통화 내용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자, 네. 이 사람의 그냥 합식적인 추론이에요. 네. 유동규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깜방에 가든 만약에 또 정권 바뀌면 네. 보장해 줄 수 있는 네. 보장을 해주려면 정권 실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보장해 줄 정도의 뭔가 되면 요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자살자까지 먹고 누워 있는 입장이고 네. 지금 이재명으로부터는 배신자 소리 듣고 있고 네. 관광공사 사장이라서 자기는 옛날 저 처음 2010년 네. 성남시청 그 저 선거위원회 저 인수위 때 간사였고 네. 그다음 저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하다가 이재명 재선 선거운동 때 3개월 동안 때려치고 선거운동하고 그다음 복귀했고 네. 이 대장동 모든 사업을 자기가 총대 메고 그 초과수익 환수 조항도 실무진이 써놓은 거 7시간 만에 없애고 네. 다 했는데 예. 이제 와서 누구한테 보장받아야 될까요? 자, 그것도 제가 질문만 던지는 거고요. 그래서 난 이건 점선이다라는 거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차기 대통령만 되면은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장을 받아야 예. 자살을 그만두든지 네. 아니면 자살할 때 밑 여기 깔아둔 여러 가지 그 핵폭탄들에 대한 발사 명령을 안 내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네. 그건 이제 그냥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죠. 상상입니다. 예, 네, 물론입니다. 예. 그거를 위한 어떤 보장책이든 네. 회유책이든 예. 혹은 약간의 협박이든. 아, 상상력은 저보다 부족하시네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아까 네. 검찰 진술을 불리하게 분리 이걸 막기 위해서 노노노노 아, 그렇습니까? 유서 써놨을 거고요. 아, 유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상상이에요. 아, 네. 저 그냥 그 유서 공개되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유서를 써놓는 거예요. 네. 증거물과 함께 네. 녹취 테이프와 함께 예. 만약에 했다 예. 이러면 이게 딜이 안 되고 보장이 안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잘 안 쓸 겁니다. 근데 네. 요 정도 요 정도 해놨다고 얘기해야 네. 먹힐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의 영역. 근데 우리는 상상을 다루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팩트와 네. 최소한의 잠정적인 가장 유력한 의혹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요건 의혹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재명 본인이 알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둘러 알았다는데 누구를 둘러 알은 건지 얘기하면 건너.
건너 정말 안 했으면 이게 기가 나오고 막힙니다. 네. 이 주변이 다 나와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다. 선택적 기억 상실증.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네. 이 정도의 자기를 위협하고 대통령 청와대 가는 길을 갑자기 핸들을 의왕구치소로 끌어 돌려. 더더군다나 이거는 10년 전 일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 일이에요. 며칠 전 얘기죠 이게? 예. 예. 아 어저께 김은혜 의원 보고 12년 전 그때 일 생각나냐고 예. 거꾸로 호통치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이게 12년 전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다 치더라도 기억이 왜 안 날까요? 이 천재가.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깐 거는 봤다 라는 제보자 네. 민주당 지금 주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미 이 네. 관련 보도를 일부 보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원 후보님이 이 전화를 건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복심 중에 복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돼 있어요. 자 요거니까 자 유동규가 자살하면 네. 그거를 가장 먼저 알고 가서 사태 파악을 하고 딜을 하고 네. 이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실제 권력자의 위임과 신임을 받는 사람 네. 그런 걸 복심이라고 안 그러나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국민의힘 원희룡 대통령 후보가 저희 11시 김구할 쇼에 나오셔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이전까지 전혀 아마 어떤 보도에서도 보시지 못했던 지금 대단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짚는 그래서 그 점으로부터 지금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후보 게이트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뉴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어제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감이었었죠. 국토위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질문과 대답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분당 갑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이제 이 자살골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자살약. 죄송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지금 이 모든 것이 전개가 되고 그거에서 이제 통화를 했다는 그 사람을 봤다는 뭐 이러한 지금 증언까지 다 가지고 계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게 이제는 실제 진입구가 네. 터널에 예. 우리 김은혜 의원이 가서 건드리고 스스로 터뜨린 폭탄에 의해 가지고 이 거대한 지하 저수지 동굴로 들어가는 진입구가 지금 자폭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원 후보님, 자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저희 팀이 정리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구체적이고 육하 원칙에 의한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이제 발표가 될 거다 이런 뜻입니까? 그럼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